변상욱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변상욱대 기자. 패럴림픽에 대한 문자들도 많이 왔죠. 네,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제가 가끔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뭐라고요? 삶에 의욕이 없고 인생에 답이 안 보이면 장애인 올림픽에 가보면 안다. 가서 앉아있어 봐라. 그러면 뭔가 하다가 배우는 게 있을 것이다. 그 치열하게 땀 흘리는 선수들 보면 감동이 온다 이 말씀이신 그리고 거죠? 그 관중석에서의 움직임조차도 우리가 상상한 평상시 보지 못했던 것들 아마 볼 수 있을 거다. 그 장애 이웃들한테 한번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보시면 압니다. 아무튼. 가보시면 알아요. 잠시 후에 그 패럴림픽을 뭐 우리나라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 다니면서 사진 찍었던 분이 계세요. 조세현 작가 아시죠? 그 유명한 분. 그분 인터뷰 하거든요. 그분의 얘기 들어보시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그나저나 변상욱대 기자 제가 기다렸습니다. 앞에서 행간에서요. 우리 고은 시인 얘기했거든요. 영국에다가 입장 발표한 고은 시인. 여기에 대한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오는데 오늘 이 미투 운동의 세계적인 양상에 대해 조사하셨다고요. 뭐 지구촌 전체에 미투 운동이 번져가는 건 분명하고요. 나라별로 좀 틀립니다. 모양들이. 그래요. 중국은 두 대학의 교수가 제자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기숙사로 끌고 가서 성추행했다거나 평상시 으슥한 곳에서 성추행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폭로가 됐는데 묘하게 미투 운동이 번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당했는데 지금은 외국에 나가서 유학 가 있는 이런 사람들끼리의 온라인상에서의 소통이지 언론이 받아서 크게 쓴다거나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일면서 뭐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건 아마도 폐쇄적이고 국가 통제가 엄격한 시스템 속에서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중국의 폐쇄적인 분위기, 쉬쉬하는 분위기, 덮고 가는 분위기 속에서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베베 꼬인 게 눈에 확 보입니다. 이것도 특이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토 시오리라는 일본의 프리랜서 여성 저널리스트가 일본 최대 민영방송사죠. TBS 고위 간부 야마구치라는 간부한테 성폭행당한 걸 폭로를 했습니다. 성폭행을? 근데 분위기는 이토 시오리라는 이 여성 저널리스트한테 싸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왜요? 뭐 하다가 그랬어? 네가 또 접근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경찰한테 신고를 하고 접수를 했는데 경찰이 사건 접수 자체를 안 하려고 민기적거린다 그러죠. 뒤로 자꾸 뺍니다. 그래갖고 나중에는 피해자인 이토 씨가 호텔 CCTV를 자기가 구해서 경찰한테 갖다 주고 봐라. 이 사실 확인을 내가 이렇게 시켜주마라고 하니까 경찰이 마지못해 수사를 했는데 역시 질질 끌다가 기소유예로 끝납니다. 그때 그 야마구치라는 방송사의 성폭행 간부가 아베 신조 총리하고 가까운 사이였다 이런 얘기가 나돌았죠. 근데 또 언론도 관심이 없습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자기가 유혹하다가 맨날 그래놓고서 말이야 이거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로 가고 그래서 작가 이토 하루카라든가 몇몇 여성들이 이토 시오리의 폭로를 보고 나도 당한 적 있다. 저 사람 말이 맞다. 라고 폭로를 했는데 또 그 사람들마저도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토 시오리가 아예 이걸 책으로 써버립니다. 책으로? 그 책의 제목이 블랙박스라고 하는 겁니다. 서구 언론들은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일본은 왜 미투 운동이 불붙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마저 피해자를 왕따시키는 분위기를 보고 일본군 전쟁 성노예 우리가 흔히 위안부라고 불렀습니다만 또는 집단 사륙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좀 알 것 같다. 저런 분위기 속에서. 이해가 간다. 일본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지는 집단주의. 조직이 시키라면 뭐든지 하는. 조직이 먼저지 개인의 피해가 그렇게 중요해? 개인이 피해 목소리 내다가 우리 조직 죽으면 어떡해 이런 거. 서구 언론들은 이제 좀 일본을 알 것 같다라고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도 아주 묘하죠. 그러니까 중국은 있는 사건을 덮으면서 쉬쉬하면서 넘어가는 분위기라면 일본은 아예 피해자를 왕따시키는 분위기. 나라마다 특징이 정말 있네요. 유럽 국가들 어떻습니까? 프랑스가 가장 특이하죠. 여성들의 성추행, 성폭력 피해 폭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배우죠. 카트린 드네브 등 여성 배우들을 중심으로 또는 여성 문화인들을 중심으로 갑자기 이런 얘기가 툭 터져 나온 겁니다. 어떤 거요? 남성들에게 너무 엄격하게 청교도주의적인 잣대로 재단을 해가지고 비난을 쏟아내는 거 아니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문학적 상상력이라든가 예술적 창조력의 밑바탕이 되는 영감을 주는 것인데 이걸 답답하게 도덕적 잣대로 꽉 찍어 누르고 재단을 하면 그건 창작과 예술의 열정이 살아나기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남자는 매력만 갖고 있다면 여성에게 접근하고 추근되고 유혹하는 거는 나름대로 성적인 취향이자 성적인 자기결정권에 속하는 건데 그걸 사회적으로 단죄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거죠. 지금 프랑스에서는 막 지금 논박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멋진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를 이성을 유혹할 만한 그 문화적 취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프랑스 문화 속에 어떤 이상한 전통이 있는데. 잠깐만요. 근데 유혹하는 것과 성추행, 성폭행,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근데 그 성추행, 성폭력을 너무 엄격하게 다루다 보면 유혹의 자유마저 훼손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캣콜링이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하면 캣콜링. 거리에서 낯선 여성들에게 추파를 던지는 거나 성희롱을 하고 하는 것을 캣콜링이라고 단어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예전 같으면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들고 나오면 좀 사람들이 뒤로 주춤했을 텐데 아닙니다. 남성의 유혹을 멋진 문화적인 표현이라고 그동안 봐준 것 자체가 거기에 중독돼 있는 프랑스인들 자체가 문제다. 그렇죠. 이런 사고방식이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차별하는 수단과 배경이 되어온 거 아니냐. 강하게 반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주장하는 프랑스 문화적 특성이라고 하는 건 백인 상류층의 문화다. 웃기지 말아라. 니들은 특권의식에서 그런 게 나오는 것이다. 자, 프랑스는 지금 그렇게 미투 운동이 돌아가고 있고 독일로 가보죠. 독일도 영화 감독의 성추행이라든가 호텔방에 오디션 한다고 호텔방으로 불러가지고 뭐 등등. 그런데 독일도 번지질 않습니다. 그래요? 왜 독일이 왜요? 독일 특유의 뭔가 너무 진지하고 심각하고 신중함 때문인지 사회적인 연대로 확 불붙지 않는 묘한. 침묵의 카르텔 같은 게 있는 그런 독일도. 게 또. 그래요. 그럼 북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양성평등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노르웨이, 핀란드, 북유럽에서 노르웨이, 핀란드는 야당의 부대표들이 다 물러났습니다. 성희롱이 폭로되면서. 그런데 핀란드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핀란드는요. 특이하게도 공공민간부문 종사자 2,400명에 대해서 성추행 당한 적이 있냐고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거의 전수조사입니다. 이 정도면 2,400명을 조사했으니까 38%가 성추행 경험 있다. 성희롱 당한 경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국방부도 설문조사에 나섰습니다. 군인들 상대로. 그랬더니 응답자의 17%가 성희롱 당하거나 성폭행 당하거나 성추행 당했다. 그래서 또 핀란드 국회는 이거 갖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어린이, 장애인들이 더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핀란드는 접근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우리 조직에도 문제가 있는 거냐? 전부 다 조사해봐. 설문조사 버려. 도려낼 수 있는 건 다 도려내고 다 드러내고 뿌리 뽑고 가자. 군부대에서조차 설문조사를 벌인다는 건 참 저도 생각 못한 부분인데 대단하다 알았는데 우리랑은 좀 차이가 나죠. 우리는 뭐 여당 국회의원이 남자는 씨를 많이 뿌리는 뭐 생물학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등 그다음에 뭐 많은 정치인들이 과거에 참 추했던 일들이 폭로되는데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간다든가 또는 미투가 보수 야당을 옥죄고 있다, 공격한다 또는 집권 여당을 겨냥하는데 악용될 거다 이런 정치 공학적인 논의들을 벌이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 사회, 우리 조직 전반에 이런 게 적폐로 남아있다면 얼마나 되는 것이냐. 전수조사 해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솔직하게 논의하고 이런 태도는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청취자 남성남님 프랑스에다가 한마디 하셨어요. 유혹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유혹은 해도 되죠. 매력적인 남녀. 그러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약자인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거 우리가 문제 삼는 건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걸 프랑스에 좀 전달해 주세요. 제가요. 편성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